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의 62%는 3년 이상 장기 유망 투자처로 부동산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는 금융자산의 2배 이상에 달한다고 하고요. 특히 부동산 내에서도 빌딩과 상가가 1순위로 꼽혔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오늘도 유망한 지역과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알찬 정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 그리고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채영 이사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는 지금 첫 출연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할 거고요. 또 부동산 여러 다방면으로 저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강남권이나 뭐 이렇게 많이 호재들 있는 핫한 지역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핫한 지역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김대진 이사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데요. 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꼭 지역에 대한 꼼꼼한 분석으로 앞으로 실거주 또는 투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부동산 성공 투자 그리고 성공적인 실거주 부동산에 다가가도록 많은 도움 되도록 노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알찬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첫 번째 지역 먼저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통건물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위치는 9호선 석촌 고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구조는 1.5룸 2세대와 투룸 1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32억에서 35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석촌동으로 와봤습니다. 자, 강남 3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또 김채영 이사님은 자칭 강남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입지 분석 기대되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송파구 하면은 헬리오시티에 굉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송파구의 개발 계획도 많고 앞으로 꾸준히 집가가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 수익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건물 같은 경우 매력은 아파트도 이렇게 차익이 생기면 매력이 있지만 은퇴자들이나 아니면 수익을 필요하시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그런 통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가 강남권에 있는 통건물이고 또 이 강남권의 지가에 비해서 그래도 제가 엄선하게 골랐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고가도 아니고 적당한 금액에 나온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석촌 고분역, 완전히 그 9호선 라인, 핫한 라인이라고 그러죠. 골드 라인. 거기에서 2, 3분 거리에 있는 통건물이고요. 다세대 통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룸이나 1.5룸을 갖춘 다세대 통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직주 근접이나 많은 이 소형 주택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임차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이미 임차가 다 맞춰진 통건물이라서 좋고요. 더군다나 오늘 준비한 거는 대출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대출이 잘 안 나와서 선택을 하셔도 많이 아쉬워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대출 없이 올 지금 전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억 안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셨다가 제가 목이 잠기네. 앞으로 점점 이제 하나씩 월세로 전환을 하시면 처음에 구입하시는데 부담 안 되고 앞으로 수익도 꾸준히 보실 수 있는 그런 통건물이 되겠고요. 위치는 석촌 고분역에다가 그쪽에 석촌 호수 있죠. 올림픽 또 공원 있죠. 또 석촌 고분군이라는 그 역사적인
그런 공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보면은 그쪽에 학군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군이나 직주 근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다 갖춰진 그런 지역에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가 일단 초역세권입니다. 여러분 가장 핫하다는 9호선 석촌 고분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문정 법조단지도 있고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 유입을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호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호재는 이제 그 강남권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삼성역 주변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건설이 이제 현대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하고 올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동대교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코엑스 개발 사업 아니면 또 이제 그 종합운동장 쪽에 탄천이다, 종합운동장이다 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요. 이제 하나하나 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다른 곳도 뭐 개발 호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시작이 들어갔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쪽 지역이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먼저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게다가 그 주변에 재건축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죠. 강남권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는 그 시점에서 지금 개포동이나 이런 데는 다 됐지만 이쪽에는 올림픽 5단지를 비롯해서 올림픽 아파트나 이런 데 대단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이고요. 보면은 또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이 있잖아요. 수서의 역세권도 이제 통합 개발하기 때문에 뭐 교통의 요충지도 되고 또 GTX도 들어오고 보면은 GTX A 노선이 제일 먼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고 또 위례 신사선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은 더더욱 거미줄 교통망으로 좋아지고 또 강북 접근이 좀 어려웠잖아요. 양주 쪽으로. 근데 또 그 별내선이 또 이제 들어오면 잠실에서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으로 따지면 뭐 사통팔달 뭐 여러 가지로 차로 이용하셔도 고속도로도 잘 돼 있고 교통이면 교통, 생활 인프라면 인프라 모든 게 잘 갖춰져서 살고 싶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살고 싶은 곳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호재들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교통 발달이 정말 눈에 띄거든요. 저희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곳의 개발 호재까지 좀 알아봤고요. 자, 이쯤에서 저희 전문가분이 두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 분께 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김대진 이사님, 이 전문가 입장에서 석촌동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석촌동, 뭐 잠실에서 뭐 사실 잠실 운동장에서 이제 지역적인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 같이 이어지는 곳들 라인들이 석촌호수 쪽 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만큼 송파구에서도 석촌동 하면은 일단적으로 제일 좀 프리미엄한 부분들이 뭐냐면 희소성입니다. 석촌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잠실권 라인에서도 상당히 살기 좋은 도시로서 좀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많은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이주 수요라든지 이주 수요에 따른 뭐 전세가 상승 같은 부분들도 노려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제일 그 지역에서 프리미엄한 그런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두고 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답게 정말 알차게 설명을 좀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김대진 이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저희 계속해서 이어서 김채영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격 분석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가져온 통건물은 이제 금액대가 이제 뭐 한 32억에서 35억 정도 되지만 우선 이 큰 금액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거는 그 10억 안쪽으로 우선 올 전세가 다 세입자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 매입을 하셨다가 뭐 다른 거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돈이 나올 때쯤 하나하나씩 이제 월세로 전환하시면 이쪽은 월세 수요도 워낙 많기 때문에 수익도 다른 뭐 지역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은 곳이고 또 앞으로 그냥 이렇게 임차 수요만 보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강남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가가 이쪽으로는 지금 계속 꾸준히 조금 이렇게 놀랄 만큼 자꾸 올라가서 조금 살려고 했던 분이 많이 서운해 하시는데
기다렸다 사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전략을 있는 돈으로 먼저 이렇게 투자를 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차후에 하나씩 내 자금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통건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송파구에 위치한 지역 좀 살펴봤는데요. 초역세권, 9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교통 개발 호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3153-2594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이어서 김대진 전문가가 꼽은 추천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이고요. 1.5룸과 2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2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남부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영등포로 저희 넘어와 봤습니다. 자, 영등포는 사실 직장인들의 정말 아주 중요한 배후 주거지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입지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적으로 입지 영등포 하면은 대체적으로 직장인들이 양질의 직장군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해 있는 곳 네.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 여의도도 위치하고 있고요.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단적으로 왜 소형주택, 특히 영등포구 안에서 소형주택에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대표적인 5개구, 즉 소형 인구들이 1, 2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구 5개구를 선정해 봤는데 그 중에서 영등포구는 세 번째로 34%를 좀 넘는 그런 비율을 좀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소형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 지역 안에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바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의도 라인 되겠죠. 여의도 라인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바로 방송에 대한 특화지구와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런 부분 돌아가는 국회 의사당 쪽 라인들. 자, 그리고 주거 형태가 상당히 좀 좁기 때문에 그만큼 여의도의 땅값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다가 일반 상업지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땅 자체가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들이 바로 여의도 라인인데요. 그 여의도의 바로 좌측에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영등포구에 대한 입지적인 부분들은 항상 황금 입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일단 영등포구에 소형 인구들이라든지 대형 인구들, 1, 2인 가구들도 많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들이긴 한데 한 번 머물면 일단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뭐냐면 일단 직주 근접성은 당연하겠고요. 가까운 곳으로 마포라든지 마곡, 그리고 용산이라든지 그리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대형 마트라든지 대형 백화점 그리고 다양한 교통 노선인 2호선과 5호선과 9호선 그리고 1호선 거기에다 플러스 KTX역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최적의 요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정말 강남 버금갈 정도의 교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한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사실 영등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직주 근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의도를 걸어서도 갈 수 있고요. 심지어 또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이라고 하니까 10분 내에 가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입지를 자랑하는 이곳에도 다양한 호재들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호재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간추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호재가 많습니다. 일단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를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좀 첫 번째 같은 경우 2030 서울 플랜 다들 알고 계시죠? 2030 서울 플랜에서 말하듯이 일단 우선적으로 2030년도까지 서울의 기본계획 안에서 가장 중요 핵심 도시인 3도심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라든지 공적 자금 자체가 상당히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화로 구성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재물 포기율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될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의도라든지 서울 중심부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교통성의 추가적인 확충, 그리고 지상부에 없었던 그런 대규모 공원들이 여의도 공원 또는 한강공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서부간선도로망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등포구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부간선도로망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막히죠.
그리고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재물포기를 지하사와 같은 맥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부에 교통량들 지하로 내려갈 것이고 지상부에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교통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많이 그리고 또 빠르게 개선이 되는 곳 중에 하나이죠. 뉴타운 지역들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해제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민간 건설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부분을 상당수 깨끗하고 그리고 정비되어 있는 그런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이 되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교통의 호재, 뭐 2호선, 5호선, 9호선, 그리고 KTX역까지도 위치하고 있는 곳이 영등포구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GTX B노선의 이런 예타 통과로 인해서 앞으로 착공될 일만 남아있죠. 그리고 동서간, 서울의 동서간 또는 수도권의 동서간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 GTX B노선의 교통, 소식도 들려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남부권에서 지금 서남부권에서 신안산선 착공이 또 예정이 되어 있죠. 이를 통해서 서남부권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역, 공덕까지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빠르고 일단적으로 굉장히 또 다양하게 지역 이동성이 좋아지는 그런 교통 혜주도 있죠. 여의도가 바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의도의 개발 아직 잠재적인 부분입니다. 잠재적인 이런 개발 가치가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등포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의도 파크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파크원도 앞으로 2020년도에는 완공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대형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규모 일자리 시설까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다음 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IMBC 사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규모 일자리가 늘어나는 여의도 안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증가, 그 증가에 따른 파급적인 효과들은 영등포가 고스란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등포구는 꼭 필히 뭐 도시형이든 뭐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하나 정도는 꼭 가져갈 만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여의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호재들을 좀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영등포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영등포 지역에 대해서 우리 김채영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영등포 하면은 네. 좀 땅이 귀한 지역인데 단지형인 것 같은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단지형 상당히 구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영등포 땅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땅도 잘 안 나오거든요. 일단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형이고요. 일단 총 10층부터 14층까지 구성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더군다나 세대수가 100세대가 넘는 오피스를 쉽게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더군다나 또 원룸뿐만 아니라 1.5룸과 2룸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방에서라든지 서울에서 굉장히 또 임대나 관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손쉽게 관리해 드리고자 해서 1층에 주택 임대 관리 이런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전문적인 업체까지도 구성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지방에서든 서울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관리가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건물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영등포는 개발 계획이 많아서 저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곳인데요. 또 요즘 이 영등포 지역이 조금 노후화된 오피스텔이 한 60%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 분리형에다가 요즘 인테리어가 워낙 잘 되고 또 호텔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오피스텔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뭐 여의도 쪽은 워낙 고가라서 그 젊은이들이나 1, 2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영등포는 진짜 딱 이렇게 여의도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임차인들이 많이 찾는데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곡이나 강남이나 접근성은 아주 쉽고 또 게다가 이제 이 가치가 개발 계획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뭐 투자 가치도 있는 곳이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뭐 제가 이렇게 뭐 자신감 일단 제가 핫한 지역이라서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손꼽고 있는 곳이라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주변 직장인들에게 맞게 좀 수요가 잘 구성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적으로 뭐 내부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풀옵션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매번 어떤 매물을 가시든 간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당연하겠고요. 전문가 임장 활동을 통해서 필수적인 이런 주변의 시세들은 꼭 필수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 관리 부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 관리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아마 서울권 영등포구 안에서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임대관리 시스템이 있는 곳이 정말 희소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얼마만큼 황금성이 있는지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일단 주변의 시세가 1.5룸 정도 금액대가 뭐 2억 2천에서 2억 3천대, 그래서 많게는 2억 5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40제곱 미만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3억대, 한 초중반, 3억 3천 정도까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1.5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전세 시세가 아마 2억 2천 정도대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실 거라 예상이 되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한 2억 9천 정도에서 2억 8천 정도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4천에서 5천 정도를 좀 유도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 시장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가격 정보까지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저희가 체크 포인트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할 부분 한 번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세 가지를 압축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내부 옵션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 세 가지 옵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시세는 1.5룸이든 간에 투룸이든 간에 꼼꼼히 임장 활동은 전문가와 함께 필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일 무엇보다도 사는 건 쉽습니다. 자, 매도하시는 게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도, 즉 황금성이 정말 좋은 그런 매물인가, 그리고 임대관리 시스템이 정말 뚜렷하게 잘 되어 있는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크포인트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여의도의 직주 근접과 개발 호재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영등포 초역세권 오피스텔 지역 정보 좀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김채영 전문가와 함께 다음 지역 부동산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역세권이고요. 3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우리 김채영 이사님 강남 지역을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부동산 1번지라고 할 수 있죠.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입지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입지는요. 이제 개포동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세대가 귀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3룸인데 3룸도 강남권에서는 굉장히 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세대 같은 경우는 뭐 차익으로도 많이 이제 준비를 하시잖아요. 이제 투자 계획으로. 근데 이제 강남권이 예전에 이 개포동 같은 경우는 뭐 4, 5천 이렇게 갭으로 됐는데 요즘은 이제 9천 1억 정도의 갭이 이제 이렇게 벌어졌어요. 근데 그만큼 그때도 비싸다고 멈칫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옆에 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30평대가 30억을 바라보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가가 아주 계속 꾸준히 천천히 올라간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남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부동산을 좌지우지하는 곳이 강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실 때 조금 여유가 된다면 강남권에 투자하시는 게 옳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적은 금액으로도 어디든지 할 수는 있어요. 서울시에도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금액에 맞춰서 하되 뭐 이 개포동 같은 경우는 뭐 귀한 지역이니까 조금 갭 투자가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보통 갭 투자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방송에서 네. 좀 언급하기가 사실 좀 애매하니까 좀 제가 좀 스킵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저희 개포동의 입지를 좀 저는 자세하게 일단 더 짚었으면 하는데 네.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하나 좀 설명 좀 이 부탁드릴게요. 개포동 하면은 학군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군과 또 직주 근접지로 직장도 아주 대형 그 업무 단지가 많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개포동을 많이 이제 직주 근접과 뭐 또 학군과 또 생활 인프라나 모든 거 또 갖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3룸이 있는데 이곳은 또 특성상 여기 그 국악 예고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국악
그 예고 다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그 악기나 이런 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 직주 근접으로 많이 이렇게 찾으시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차 걱정 안 하시고 투자하셔도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역도 다양하게 지금은 양재역, 매봉역, 뭐 양재 시민의 숲이 있는데 가까운 거는 매봉역인데 뭐 바로 나오면 그 마을버스나 이러면 교통이 좋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 환승이 가능한 그런 곳이고요. 앞으로 또 그쪽에 이제 지하철도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갖춰지고 다 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개발 계획이 꾸준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입지는 일단 뭐 저기 주변에 공원도 잘 돼 있고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센터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인근에 보면은 말죽거리 공원이나 또 주변에 구룡산이나 여기 또 달토공원이라고 양재에 또 있어요. 널찍하게. 그래서 뭐 양재 시민의 숲도 뭐 아주 가보면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말에나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양재천도 이렇게 저 운동 코스로 이렇게 조깅도 하고 아니면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고 자연 인프라까지도 충분히 있는 요즘은 왜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근데 인근에 구룡산이 크게 있어서 그만큼 또 미세먼지도 걸러주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뭐 숲세권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의 이 다세대 주택이 좀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귀하다라고 들었는데 두 지역 모두 강남 쪽을 좀 가지고 나와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를 정리를 해보니까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2개의 지하철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하시기 아주 편리하게 뭐 학군도 잘 갖춰져 있고 이외에도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웰빙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원도 잘 갖춰져 있고 녹세권, 숲세권이 잘 갖춰져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 강남 지역의 호재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뭐 양재, 우면, 개포, 뭐 RNCD 특구 지정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지식 기반 상생권역, 뭐 RNCD 코어권역, 지역 특화 혁신권역, 또 도시 지원 복합권역 해서 이렇게 넓게 뭐 3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개발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이쪽에 속하는 거는 이제 뭐 지역 특화 혁신권역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이곳은 뭐 주거지 및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가 이제 밀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연구원이라든지 고가의 연봉자들이 몰리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곳은 이제 인근에 경부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많이 정체가 되고 많이 밀리고 해서 앞으로는 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뭐 지상은 공원과 뭐 2차선 도로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 강남을 좀 쾌적하게 만들고 교통은 교통대로 이렇게 이동이 편리하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개포동 하면은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뭐 주공단지를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뭐 5천 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그 널찍하게 그 재건축이 지금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또 재건축 지금 먼저 입주된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고가로 거의 뭐 평당 뭐 1억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쪽 지역이 핫한 지역이고 또 개포 주공단지가 이제 배후 수요가 한 8천여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개포단지 옆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개포동 하면 아마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택단지가 딱 요 구역밖에 없어요. 그 옆으로 가면 양재역이고요. 그래서 이 개포동에 속해 있는 학군을 보내시려면 고가 아파트를 가시거나 아니면 이쪽 지역 다세대 지역으로밖에 올 수가 없는 그런 또 이 희소성이 있는 뭐 다세대라고 해서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은. 그래서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집가 상승도
집가 상승과 또 이 수요가 희소성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또 보면은 이 인근에 또 그 수서역이 또 가까이에 있잖아요. 이곳도 이제 통합 개발이 되면 그쪽에 직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직장이 이쪽에 뭐 R&CD 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 강남은 직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데 주거지는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찾는 수요 주거 지역은 없고 뭐 또 집은 자꾸 높이 올라가고 그만큼 세대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그거는 아무나 또 그 입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젊으신 분이나 1, 2인 가구 신혼부부들 그렇게 뭐 이룩하려면 한 50대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선 뭐 갈 수 있는 곳은 1, 2인 가구들 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이런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기 좋고 요즘은 다세대 주택이 옛날 같이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요즘 신혼부부들 너무 부러워요.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어요. 뭐 TV나 아니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옷이나 침대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신혼부부들 편리하잖아요. 몸만 가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룸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나 이제 아니면 자녀가 있는 분들 학군이나 아니면 학교를 위해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좋은 그래서 이 3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또 개포동 자체에 다세대도 흔치 않습니다. 이런 신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된 뭐 다세대는 있긴 있는데 그런 데는 풀옵션도 아니고 조금 노후화돼서 뭐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요즘은 주택을 너무너무 뭐 호텔화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잘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견고하게 지어요. 요즘은 뭐 내진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짓는 그런 다세대이기 때문에 아파트 못지않게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보면은 이제 GTX가 인근에 또 들어오잖아요. 그 C노선도 이제 양재에 들어오고 이곳은 뭐 이쪽에 A도 수서에도 들어오고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교통이 아주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GTX A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같이 양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위례 과천선이 이 개포동, 포이동 이쪽으로는 지금 지하철이 조금 없는데 결국은 위례 과천선도 이쪽으로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지하철이 조금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서운하지만 앞으로는 이 인근에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그 전철 계획까지 잡혀 있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살기 좋은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자, 다세대를 좀 소개를 해주시는데 강남에 있는 다세대는 정말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가 뭐 3룸이기 때문에 2, 3인 가구에 적합하다. 또 직장인 수요가 충분히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통 개발 호재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김대진 이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개포동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개포동 지역 사실 뭐 재건축 시장이 많이 앞으로 열릴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이제 뭐 아파트화로 대규모 탈바꿈이 될 만한 지역입니다. 아마 지리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지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학군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4인 가족 기준이라든지 3인 가족 정도 기준으로 삼아서 타깃을 삼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해당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 네. 규모는 이제 10세대고요. 올 3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실 거주 평수도 한 19평 정도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4인 가족이 저는 보기에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고 뭐 실내 내부 인테리어도 워낙 잘 지어서 이렇게 딱 보면은 갖고 싶은 그런 집입니다. 네, 신축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신축이라서 예. 네. 네.
네. 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잘 지어질 거라는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어떤 부분도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뭐 궁금하신 내용들보다는 일단 개포동 사실 지역적인 부분들이 호재가 많아요. 그리고 일단적으로 강남에서 도곡동과 대치동 다음으로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혜택들을 다 같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면서 개포동 같은 경우에 뭐 더 추가적인 부분을 좀 언급해 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이제 뭐 과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래쪽 라인으로 판교도 연결성이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판교 상당히 또 점진적으로 좀 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개포동 부분들은 재건축이 워낙에 앞으로 예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도곡동이나 대치동이 버금갈 정도 수준으로 개포동 자체가 이제 더욱더 좀 초호화 초고층 높이의 아파트로 탈바꿈이 될 것인데 그만큼 이제 여기 지역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특히 쓰리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희소성을 가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포동이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도곡동이나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세대 주택 하나 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하지만 개포동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대진 이사님도 역시나 좀 희소성을 꼽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건 미래 가치도 높다라고 좀 같이 이어서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구 개포동의 이 부동산 가격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금액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금액은 지금 이제 5억 6천만 원부터 이제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 있고요. 전세는 이제 4억 5천에서 4억 7천까지 되어 있고 또 이제 예상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인데 지금 다 지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뭐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일단 이런 개포동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짓는 것들은 예전에 진 거하고는 천지 차이로 달라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조금 어떤 분들은 비싸다고 하시는데 계속 비싸지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4억 후반대라서 굉장히 비싸다고 제가 제 스스로가 비싸다고 할 정도였는데 돌았으니까 또 1억 가까이 뭐 7, 8천 이상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도 또 더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개인의 뭐 취향에 따라 선택하심이 옳겠고요. 일단은 와서 보시고 일단 바로 뭐 결혼 준비가 되시거나 바로 입주가 필요하신 분들 바로 와서 선택하시면 될 수 있는 그런 다 지어진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지역 저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지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성남시 판교 신도시 운중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판교 IC에서 차량으로 5분 이내에 도달하실 수 있고요. 구조는 3룸과 4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시세는 5억 9,700만 원에서 8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네, 저희 이번에는 판교 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와봤습니다. 자, 이곳은 고가의 주택이 좀 밀집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입지부터 한번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입지 뭐 판교 하면은 뭐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네. 강남 버금갈 정도 수준으로 훌륭하죠. 훌륭하죠, 네. 굉장히. 또 살고 싶은 도시 중에 손꼽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판교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판교 운중동 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고급 빌라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대부분 다 뭐 3층 내지 4층 정도로 규모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연 취락지구로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연 취락지구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건폐율적인 부분들이 땅의 가치를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건폐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도시외 지역 내에서는 일단 건폐율 자체가 60%로 상당히 높게 지금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가지고 있는 비율에 비해서 일단 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뭐 인근에 판교 한번 가보시면 일단 뭐 자연 환경을 다 어우르고 있어요. 주변에 보시면 뭐 운중천도 바로 집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운중 저수지 그리고 가까운 곳에 뭐 안양 쪽으로 넘어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뭐 백운호수라든지
네, 그리고 뭐 판교, 공원, 뭐 등등등 다양한 이렇게 녹지 공간들이 또 우수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청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벗삼아서 살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일단 교통망이라든지 뭐 직주 근접성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즉 뭐 서판교라고 해도 그렇게 불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고급 이런 빌라 주택들이 또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쪽 라인으로는 일단 대표적인 게 뭐 판교 다들 알고 계시죠? 그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또 우수하고요. 일단 서판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키우기 너무나도 좋은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리고 학군도 마찬가지지만 혁신 초중고가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가 뭐 먼 곳으로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초중고가 밀집해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교통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주 근접성을 좀 일단 직주 근접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일단 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통망 일단 첫 번째로 같은 경우에는 뭐 경부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죠. 일단 판교 IC 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일단 강남이라든지 뭐 지방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도 위치하고 있고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까운 곳,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써 서울 수도권을 다 아우르는 교통망을 다 갖추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5개의 교통망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길 것 같아서 네 일단 많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집 앞에 정말 뭐 아직까지는 지하철 라인이 아직 없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개통이 될 만한 이런 추가적인 교통의 호재도 위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집 앞에 바로 걸어서 정말 10초 정도만 걸어간다라고 하면 바로 걔네 뭐 시내버스, 광역버스, 뭐 M버스라고 하죠. 그리고 빨간 버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이런 노선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8개 노선 이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뭐 서울의 뭐 웬만한 주요 도시들로는 또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교통망까지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뭐 이렇다 뭐 단점이라고 꼽을 수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판교를 굉장히 또 우수하게 평가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이 방송이 끝나도 할 말이 많을 정도로 입지가 너무 훌륭해서 이렇게 좀 추려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공기 좋고 물 맑은 부분이 정말 눈에 띄어서 살기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통편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 이동하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기가 좋은 곳에 또 일자리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호재가 계속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판교 또한 마찬가지예요. 강남이 왜 계속 비싸지는 것 같습니까? 일단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교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분당구 같은 경우에 사업체 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뭐 판교 신도시가 초창기에 이뤄졌던 2013년도 이후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해서 지금 현재로는 약 1,500여 개의 업체 수를 좀 1,500여 개가 좀 증가할 정도로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또 연매출도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뭐 79억이 아니라 79조 원 정도를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연매출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뭐 세수 확보라든지 추가적인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뭐 삶의 질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좀 뭐 다음 개발업자 같은 경우에는 판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분당구 안에서도 좀 특히 판교 안에서는 추가적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23 판교 테크노밸리가 추가적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지금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3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까지 입주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 바로 위쪽 라인에 조성이 될 것인데요. 금토동 일대에 한 2, 3년 전에 굉장히 또 떠들썩했죠.
판교 일대의 추가적인 일자리 타운으로 인해서 주변의 집가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그 바로 금토동 일대에 이삼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규모 상당히 크겠죠. 예, 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1,20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이 좀 들어설 예정이고요.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종사자 약 4에서 5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뭐 한 4년 정도 후에는 추가적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지만 뭐 이테크노밸리에 비하면 뭐 조금 적은 수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부분, 600여 개의 기업들과 약 3만여 명 정도의 종사자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과연 이런 많은 종사자들이 대규모 어느 정도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동판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가의 주택의 가격대들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아파트의 뭐 같은 40평대 기준이 대부분 다 보편적인 기준들인데 40평대를 좀 호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격대들이 한 16억 원에서 20억대를 지금 호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아파트. 하지만 서판교를 왜 추천드리느냐?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동판교에 비해서 전세가 수준 정도밖에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같은 평수 대비했을 때 11억 원 정도에서 12억 원 정도, 이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현저하게 낮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규모 일자리 타운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종사자가 발생이 될 경우에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되고 인구 유입이 발생될 수 있는 곳들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서판교 라인들이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뭐 일자리도 늘어나고 인프라도 늘어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통편의 추가적인 확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서판교가 사실 동판교에 비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교통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동판교 라인들은 뭐 신분당선, 뭐 분당선, 뭐 다양한 교통 노선들이 좀 위치하고 있는데 서판교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교통편 도시철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4년도에는 월판선이 개통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월판선이 갖는 그런 기대 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자, 이 월판선은 경기도 시흥, 경기도 시흥권에서 시작을 할 것이긴 하지만 경기도 시흥에서 송도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경기도 시흥에서 일단 뭐 과천이라든지 뭐 그리고 광명이라든지 그리고 판교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동쪽 라인들까지 추가 연결될 예정이긴 하지만 일단은 경기도 시흥권에서 판교까지 일단 그 경기도권에서 동쪽과 서쪽을 이어지는 굉장히 쾌속 열차가 추가적으로 확충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11개 역사 중에서 8개의 역이 모두 다 환승역으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히 좋고 지역적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철도의 추가적인 교통 호재까지도 더해지는 곳이 바로 판교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교통이면 교통, 인구 유입까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호재까지 좀 만나보셨습니다. 자, 판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채영 이사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인근에 분당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는 판교를 굉장히 멀리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한국의 비버리 힐즈처럼 굉장히 고가 주택들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뭐 지금 서울 도심에서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노후에 그런 쪽에서 살고 싶은 뭐 조금 자산가들이 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판교 지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교통 완벽하게 되고 더 개발 있고 일자리 늘어나면 그때는 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서 뭐 조금 부연적인 게 이 규모나 이런 내부는 좀 어떻게 돼 있나요? 내부적인 부분들, 뭐 지역의 네임밸류에 정말 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또 고급스럽게 지어질 예정인데 일단적으로 내부 같은 경우에는 투룸에서부터 3룸 그리고 4룸까지 지금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뭐 면적 같은 경우에는 뭐 30평대부터 48평까지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아이들 키우기 또는 뭐 다양한 대가족, 소가족 이렇다 할 거 없이 어떤 분들이 들어와도 안성맞춤인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입지와 호재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판교를 만나보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가격 정보 한번 만나보셔야겠죠? 네.
가격대가 일단 24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9,700만 원, 24평형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8억 1천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48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복층으로 해서 8억 1천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만 원에서 대략적으로 한 6억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 보신다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 1억 한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한 2억 1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판교에서 월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대출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예상 대출금 같은 경우에 3억 7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6천만 원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증금 약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잡으신다라고 하면 월세 한 120에서 150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 정도에서 2억 3천 그리고 많게는 2억 5천 정도를 보유하신다면 월세라든지 실거주 또한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네, 판교 신도시 정보 만나보셨습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들으실 수 있는 세미나 자리 있다고 해서 바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건물과 아파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2시, 4시에 시작이 되고요. 3호선, 분당선 도곡역 인근에서 이루어집니다. 강사는 김채영 이사니까요. 더 궁금하신 점과 또 전화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하반기 놓치면 안 될 지역 분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9호선 신논현역 인근입니다. 강사는 김대진 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